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불구덩이 지옥 속으로 들어갈 뻔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는 게 정말 힘들어 그런지 뭐든 기댈 수 있는 곳에는 다 기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 당했었는데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존재라는 거였구나. 여기 사연 들으면서 설마 저런 일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하도 이런 사연 듣다 보니 말이 씨가 된다고 저한테도 완전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마음을 좀 못 잡아서 사람들도 피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또 뭐 다른 속셈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었던 일이었는데 짧게 가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해봤자 그날의 악몽만 떠오르게 하는 거니까요.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우선 남자의 집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못 사는 집 아니었고 그냥 보통의 평범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남자는 막내였고 위로는 형과 누나가 있었죠. 두 사람 다 결혼을 한 상태였었고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었던 날 고맙게도 다들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와 주었었습니다. 처음 인사 자리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습니다. 서로 사이도 좋아 보이고 특히나 형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일부러 현금을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줄 정도로 암튼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마쳤었죠. 식구들이 다 친해 보였고 막 장난도 치고 저희 집과는 좀 다른 분위기여서 그런 집안인 줄 알았었어요. 저는 들어본 적 없는 그리고 느껴본 적 없는 화목한 집안. 저희 집은 화목과는 아예 담싼 그런 집입니다. 부모님 사이 엄청 좋지 않으시고 오빠와 저도 사이가 좋질 못해요. 아마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할 텐데 식구들 자체가 극도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은 융합이 안 됩니다. 서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융합이 되려면 좀 만나야 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오빠와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 다 교육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방학 때만 엄마와 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가끔 만나면 뭐 반가운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각자 서재에 들어가서 자기들 할 일 하느라 바빠요. 엄마 같은 경우엔 자신의 취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한동안은 골프에 미쳐 있다가 요즘에 연세도 있으신데 익스트림한 스포츠에 빠져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쁘죠. 만날 새가 없는 서로 너무 바쁜 그런 가족들이었는데 여자친구 한 명 온다고 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이는 그런 집안? 상상도 못했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상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화목한 집안이라는 게 남자친구의 집안인가 보다 했었죠. 그런데 그건 상상이긴 했습니다. 화목한 집안 분명 존재하겠죠. 그런데 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그리고 남자친구 집을 보면서 드디어 보나 했는데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마치 그들의 식구가 된 것처럼 그들은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톡이라는 걸 많이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의 가족들 모여있는 톡방에 제가 초대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1년에 서로 톡하는 경우 정말 손가락에 꼽는데 제가 거길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고 식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모든 가족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으면 했고 심지어는 가족 행사에 참석을 하고 난 뒤 집에 가지 않고 자고 가기를 바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좀 처음부터 황당하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인데 그리고 저도 아직은 남인데 아직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뭐 사람들 특성이 그런 것보다 원래 저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금방 친밀해지나 보다 했었는데 친밀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개인톡을 하기 시작했고 저와 더 긴밀하게 지내기를 바랐고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올케가 되면 우리 며느리가 되면 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 가족톡을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수영할 줄 모르는 제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악몽처럼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제게 어떤 짓거리 했었는지, 그리고 제게 뭘 바랐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화목해 보이는 건 분명했지만 각각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런 걸 제게 말을 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우선 형네는 부부 모두가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우선 급한 거 막아두었다고 하는데 집이 곧 있음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네 부부를 남자친구 엄마는 걱정을 하면서 싫어했었고 모든 탓은 다 형의 아내 되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쌍년이란 소리를 했었고 그리고 절대로 결혼해도 그건 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아주 귀신 같은 것이라고 그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인생을 아주 망쳐놓았다고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런 망한 신세가 되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말에서 끝이 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형네 부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넉넉하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걸 갖추면서 살지 말고 조금만 떼서 형네 부부를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그리 말을 하더군요. 그래야 가정이 다 편한 거라고요. 한쪽만 너무 잘 살면 형제가 깨지는 법인데 남자친구 엄마는 그런 거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달랑 하나인데 그것마저 빼앗겨 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니 조금만 떼서 형네 부부를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한마디로 빚을 좀 갚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말고 식구 되면요. 결혼하면요. 모른 체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었었죠. 남자친구도 그렇고 위에 누나도 그렇고 형네 부부를 도와주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저도 식구가 되면 같이 앞장을 서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화목해 보였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굴을 보면 그리고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환하게 다들 웃고 있고 걱정거리도 없어 보이고 정말 밝았거든요. 그리고 그 형 아내를 욕하긴 했지만 제가 본 첫 인상으로는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았었는데 그런 상스러운 욕까지 하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분명 감정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암튼 정말 요상한 집구석이었는데 우선은 당장 도와달라는 말 아니었으니까 그냥 흘렸었죠. 그리고 안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설마 내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에게 쳐넣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도와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부부가 되면 지금은 남자친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나중에 내 남편이 되었을 때 그때 상관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흘려들었고 저도 흘려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톡은 봤어도 저는 가족 공동통장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괴상망측한 집구석엔 또 그런 게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가족 공동통장? 대부분 형제들끼리 얼마씩 모아 부모님 일이 있으실 때 쓰려고 저금하는 그런 통장 정도는 들어봤어도 모든 가족들이 다 돈을 모아야 하는 그런 가족 공동통장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했었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누가 어려우면 그 통장에서 돈을 빼주고 나중에 다시 채워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통장이었는데 지금 그 통장에 돈이 없대요. 한 10만 원 정도 남아 있답니다. 얼른 채워 넣어야 하는데 돈을 가져간 형네 부부가 여유가 없어서 채워 넣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말에 토도 안 달고 그리하겠다. 제가 대답을 했으니 우선 저보고 그 통장에 돈을 채워 넣으랍니다. 1억만요. 1억을 채워 넣으래요. 미리. 와,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생 또라이들 아닙니까? 저보고 그 공동통장 머시기에 1억을 넣으랍니다. 어차피 너도 도와준다 하지 않았느냐? 네 진심도 알 겸 그리고 남자친구랑 반드시 결혼할 것 아니냐? 니들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이곳에서 꺼내 쓰는 거다. 너의 통장에서 잠시 이 통장으로 옮겨놓는 것이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건 말이 아니죠. 저건 미친 소리죠. 개소리죠. 아니 저런 걸 요구했다니까요.
충격받을 만하지 않나요?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 진짜로 제가 조금만 사람들이 제게 친하게 굴면 당연히 의심이 먼저 들 만큼 그 정도의 충격 아닌가요? 공동통장? 아, 완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미친 할망구라 욕했습니다. 뭐 이런 더러운 잡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어요. 무슨 1억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냐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럼 나도 지금부터 공동통장 만들 테니 우선 나한테 1억 먼저 넣어보라고 했어요. 남의 통장에 1억 넣으라고 하는 간땡이 보인 사람들이면 그리고 내가 식구가 된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든다면 먼저 저한테 1억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 연락처 다 차단했고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잠적하듯이 살았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단들이요. 아니, 공동통장? 미친 거 아닙니까? 사연들 돌아다니면서 듣는데 혹시 너무 들어서 저한테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만일 저런 일 없었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었다면 저 완전 홀딱 벗김 당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얼마나 바랐겠어요? 아마 주지 않겠다고 버텨도 강제로 힘으로 빼앗아갈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지옥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리 사는 거 힘들어도 그래서 좀 기대고 싶어도 저런 건 아니지 않나요? 저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런 억지가 통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와, 미쳤다는 말도 정상 같네요, 정말.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